잠시 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할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주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했던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며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와 당이 매우 어려운 이때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심이 컸습니다마는 나라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이 너무 따갑습니다. 새 정부가 이륙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국정 구상을 제대로 펼쳐놓기도 전에 국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더구나 당의 내분까지 생겼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알면 일어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암울했던 당시를 돌아봅시다. 불과 2년 전 2020년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의회 민주주의고 적법 절차고 필요 없다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했습니다. 우리 몫의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결연한 의지로 민생에만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탈출 지원 법안 패키지를 당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하고 당시 야당이던 우리의 요구로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 1,300억을 반영했습니다. 몇 차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정권을 되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은 조금씩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압승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탄핵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되찾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2년 전 그때의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갑시다. 한 발만 더 헛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장함으로 재무장합시다. 국민들, 특히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내일처럼 챙긴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여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의 힘 당원 동지입니다.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집권을 위해서 분골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합시다. 분열된 조직은 필패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고구려가 왜 일찍 망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에 또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과 민생이 어려워져서 퍼펙트 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 우리는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조속히 하나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립시다. 다음은 당의 혁신과 변화입니다. 우리 당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혁신과 변화는 늘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타성과 안위를 버리고 심기일전 분발합시다. 마침 당혁신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대위는 당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혁신일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는 일입니다.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정부를 견인하고 정부가 설립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일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고 노력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의 질책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있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비대위 구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비대위원은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입니까? 예, 제가 사실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것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인선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헌 당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으면 대표성은 넓힐 수 있지만은 효과적인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9인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당연직 비대위원 2분을 제외하면 6분 정도를 새로 인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의 성격이나 존속 기한도 사실 아직 잘 안 정해진 상태인데요. 위원장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소신을 갖고 비대위를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흔히 이 비대위가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런 논란을 언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비대위를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당대회만 관리하면 관리형이 될 테고 그 사이에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혁신과 변화를 꾀한다면 혁신형이 될 테인데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 절차로 가게 된 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모로 생각하실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피차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역시 당을 이끌었고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당에 걱정이 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사법 절차가 개시된다면 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단 개파 안배도 지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을 운영하실 때 어떤 걸 위주로 주로 고려하실 건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파안배가 논의되고 있다는 금시초문입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성격에 맞는 일을 잘하실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안정 그리고 전대관리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위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최재형 의원님과 이렇게 방문과 있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제 혁신위가 전임 지도부에서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위 활동을 중지시킬 이유도 없고 또 혁신이라는 것이 당의 발전 방안을 찾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당원들로부터는 자랑스러운 당이 되도록 하는데 무슨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 혁신위의 결과를 받고 비대위 기간 중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속한 리더십, 부속한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를 얻은 시점에 실행될 건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그 가급적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비상상황이 해소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이 언제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비대위원들 또 의원님들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비상상태는 가급적 짧으면 좋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 당에 초래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요소들을 결합해서 합리적인 활동 기간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조속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권 이후 첫 정기국회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인선에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야 하고 특히 외부 위원들의 경우는 사실은 검증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으로 모셨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딱 숫자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 안으로만 구성했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민심이라든지 또 밖에서 보는 의견들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몇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6분 중에 3분 아니면 2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분쯤 되는지.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 당규에 당연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두 발언하실 때 당 정에 함께 같이 가려면은 당으로서 해야 될 말을 정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정부의 쓰는 소리, 좋은 소리 가리지 않고 하실 말씀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작전 풍선 공식화했는데요. 사업은 당에서는 어느 쪽에도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당의 법률지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또 필요로 하다면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맡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이 부의장을 하시면서 맡은 케이스가 당내에서 맡은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분들은 주로 당 밖에서 많이 모셔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당외 주로 당내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이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중첩해 있는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제 자신이 당내 여러분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당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내고 협조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